참석해 주셨습니다. 진도평화쉼터 김나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대와전진 김경화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국민의힘 해체행동 김정아 대외협력국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김정아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으킨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의 밤 22시 58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 폐쇄 및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장악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해 더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3시에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월 윤석열의 계엄에 맞서 싸워 국회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을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 시민들은 전남도청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청사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계엄군의 지자체 장악을 위한 준비 행위에 협조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명령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의혹이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청사 폐쇄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연실색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당일 밤 언론인 취재도 제지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엄중함에 묵과하지 않고 고발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내란 특검에 요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의 지시를 각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시민의 배신 배반형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종묘 파괴자,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대중교통은 느려도 된다는 한강버스의 무리한 추진과 같은 논리로 아파트 공화국, 강남 부동산에 몰아주기로 자산 계층화, 사회 양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개헌 명령에 협조하거나 침묵한 지방자치장들을 강력히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국가의 부재로 인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기업관 신동훈 운영위원장님의 두 번째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 신동훈입니다. 저는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의 그날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갖는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제주도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아니, 컨트롤타워마저 걸어 잠갔습니다. 속섬하라는 제주말이 있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제주어인데요. 오영훈 도지사님, 그래서 도청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시기 스스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날의 부적절했던 행보에 대해 변명을 넘어서 도청문을 걸어 잠근 것 자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한 제주 고부건 변호사를 고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후한무치한 정치 지도자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청문을 걸어 잠갔든 아무 생각 없이 행안부의 지시를 이행했던 결과는 내란에 동조한 것뿐입니다. 반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고발의 대표 고발인인 고부건 변호사로부터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그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건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내란 행위의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 고부건 변호사는 2025년 11월 6일 내란 특검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하 수행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헌정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그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만일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더라면 날이 밝는 즉시 계엄군은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령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3시 4분 국회 출입문 폐쇄를 명령하고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신속하게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웠기에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켰기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를 봉쇄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행안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청사에 시민들이 모이면 계엄군이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당시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 행위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했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 명령에 따라서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한다라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공지도 하였습니다. 주무관의 착오라고 변명을 하지만 인천시의 문자가 결제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라고 부정하지만 당일 제주도의 밤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제주도청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닫혀 있었고 기자들은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제주도지사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시를 그대로 각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청사 폐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최후보호로서 중앙의 불법 명령에 맞서야 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발 대상을 선정하면서 피고발인들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안부의 불법 명령에 맞서 싸웠는지 혹은 그대로 수용하였는지 이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피고발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특검에도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정치적 유불리, 소속 정당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지자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자체 청사 폐쇄 문제가 지금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비슷했던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뻔했었던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오니 특검 이후에
행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조사해 주셔서 그들이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도서해 주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질의가